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율동해 주실 거죠, 여러분? 음악 주세요. 성냥을 부른다, 탄내기 부른다, 깜방에서 열아 우리를 분노한다. 이때와 햇빛을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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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방에 선녀라. 하하 윤석열을 몰아내자 내일의 천주나. 거리로 부른다, 고석이 부른다, 깜방에 거리다. 우리는 분노한다. 양평강 가자 인생.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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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방에 거리야. 하하 기꺼이를 구속하라. 행운의 백기라. 오천만이 오라나대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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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하라. 복부의 승리다, 국민이 춤춘다, 희망의 대지요. 파란 진평 천리 족구라 달려버라. 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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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에 삼려라. 하하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 피는 마을로. 감사합니다. 내려오셔야 돼. 먼저 올라가세요. 예, 국진당 우하실 때 같이 좀 우좀 해주시고요. 노래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같이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으로 다가가는 네 취향 모습, 뚜껑 열려 찾아간 내 용화를,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쌍욕만 더해와. 종구에 불 들고 가네 용화를, 국정농단으로 새겨버린 주얼리를 오다가 찾아갔네 그 디바. 아크로 비슷한 300코에 누구랑 살았니. 영웅 가방 뇌물 받는 그 디바. 이제 다시
이제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걸. 굽진다 난 다시 찍을 수 없어. 굽진다 난 다시 전화도 안 받아. 굽진다 너희는 사라져버려. 탄핵 먹고 깜빡 가자 멧돼지. 예, 여름에도 인사드렸다가 지금 또 겨울에도 인사드리는데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끝까지 함께 가고 했는데 정말 촛불심 있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더 이상 나라가 망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야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번 찍지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걸. 이제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 걸. 굽진다 난 다시 찍을 수 없어. 굽진다 난 다시 전화도 안 받아. 굽진다 너희는 사라져버려. 탄핵 먹고 깜빡 가자 멧돼지. 도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을 해체하라. 차렷 경례. 네.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직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 권태균님과 김한희 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인터뷰를 좀 짧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태균 선생님 올라오시고요. 네, 우리 김한희님 먼저. 네, 김한희님 먼저 인터뷰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연보다 뭐랄까 상당히 성장하셨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때는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태어나서 많이 떨리고 제가 무대 공포증도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부천에서도 이렇게 개사곡으로 나가서 부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무대 경험을 좀 그 사이에 쌓으셨군요. 아니 처음에 출전하실 때는 손을 이렇게 떨면서 부르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게 됐죠. 네. 아니 그리고 그 같이 올라오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저희 민족이 아. 오늘 백자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예, 우리 민족이 플레임이 뭐죠? 길어가지고. 자주민주 통일 민족위원회. 네 맞습니다. 거기 민족의 회원분들인데 뒤에 서 계시는데 약간 이날을 위해서 민족에 가입하신 건 아니죠? 네 농담입니다. 하여튼 지금 유튜브로 개사곡도 만들어가지고 올리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자주 올리십니까? 요즘은 노래방을 갈 시간도 없어서 네. 작곡을 해놓고 녹음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경험을 좀 쌓으시면서 좀 그런 그 긴장감도 덜어내셨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한일님 무대 멋있으셨으면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권태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노력형 천재. 제가 권태규 선생님 지난번 무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래 무대를 좋아하시는 편이 아니시죠? 저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검찰 독재 일당 타들릴 때까지 계속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노래 뭐였죠? 청춘의 꿈. 네, 청춘의 꿈. 아, 이거 데이트 치지 않았습니까? 그 연습을요 9시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노래방비만 27만 원을 쓰셨습니다. 네. 오늘 이 곡은 얼마나 연습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딱 3일 연습했고, 오, 영감이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금방 생각이 났고, 촛불 시민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도 섰습니다, 여러분. 아니 발언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이제 선곡 포인트가 있다면 이 노래를 굳이 선곡한 이유. 촛불 집회 나오는 분들 중에 약 50% 이상이 60대, 70대, 80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향수에 적고 적극적으로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옛날 노래 남인수의 감정시대를 계산한 깜빵 시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은 왜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권태현 선생 오늘도 멋진 무대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김건희 쓰고 올라오신 분들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가운데 쓰시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가면은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얼굴 너무 작아요. 그쵸? 뭔가 실수죠? 얼굴이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최신판 디올까지 딱 준비해 주신 우리 민정이 회원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빠지고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저 같이 찍어야 되나요? 저 같이 찍어야 되나요? 아,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리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참가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공연 신청해서 그냥 노래방에서 즐기듯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출팀에서 예선을 너무너무 빡세게 봅니다. 아까 현장 인터뷰 처음에 보셨죠?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노력해주시고 촛불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시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시대 상임대표라고 하시네요. 도천수님의 발언을 전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의 시대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도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 시기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병원이 폭격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조치로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9.19 군사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 공동구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군사 분계선 10km 완충 구역을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동을 막는다는 합의였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은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이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또는 핵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맞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군사적 도발에 지우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6.25 전쟁 시기에 2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전 국토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에서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민족의 공멸입니다. 아니, 한반도에서 전쟁 이후에 지구만 발생해도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각화 시대로 변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지대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만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미일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민족의 힘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제 촛불 시민의 힘으로 전쟁 위기 극복하게 합니다. 민주 평화 세력이 단결하여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인 군사 위기를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대북 적대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네, 도청승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석열 탄핵 촛불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촛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제3차 대전으로 번질 거라는 거를 전 세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평화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구호를 하나 더 외치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이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권이 자기 정권 위기를 이걸로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촛불에서 이 전쟁 위기 내용을 계속 알리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안내입니다. 촛불행동의 기조가 한 손엔 책을 한 손엔 촛불을 들자입니다. 한 책 한 촛. 네, 발음이 어렵네요. 한 책 한 촛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매주 집회마다
좋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2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지금 현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과 이호 작가님의 촛불 사진집 촛불 그리고 사람들 2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촛불 그리고 사람들 이 책 다 받으셨나요? 네, 예약 주문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 화요일쯤에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분은 2권을 사가지고 하나는 보관용으로 아예 흠집 하나 없이, 이게 굉장한 사진 기록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권을 사셨다는 분이 있고 3권을 사셨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권의 책 모두 현장 부스에서 현장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구매나 서점 구매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촛불 그리고 사람들 이 책은요, 우리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호 작가님과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수익의 절반을 촛불행동에 후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책을 구매하시는 게 촛불 후원이고 촛불 대행진 홍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순서 열받는 뉴스를 재미나게 풍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지의 태진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쓰는 나선아님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나선아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선아예요. 저희들은요, 남들 시선 따위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네, 남들 신경 안 쓰는 거 치고는 첫 번째보다 의상이 점점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요, 제가 행진도 하고 또 뒤풀이도 할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게 절대 아니라요. 이거 입술 색깔 지우나 안 지우나 한번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 부산이 29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참패했는데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사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는 윤석열 김건희 행태를 보면요, 솔직히 뭘 믿고 이런 국제적 행사를 맡길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요, 죄송한데 저희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고 싶은 얘기가요 너무 많아서요. 그럼 다 해주십시오. 일단 우선적으로다가요, 이거는 처음부터가 그냥 다 글러먹은 거거든요. 왜냐면요, 이제 부산 엑스포인데 왜 홍보 영상에 강남 스타일을 치냔 말이에요. 그것도 10년 전 거를 가져다가. 이제 오죽하면 제 동생 훈이는요, 강남에서 엑스포 하는 줄 알고 막 신이 나가지고 다니는 거를 제가 말렸거든. 그리고 좀 저희들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이제 홍보 영상 속에 좀 발전성도 좀 담기고 좀 멋스러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가 이제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최종 PT 영상이 하도 별로니까 무슨 80년대 감성이냐 그래요. 근데요, 80년대 감성이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은요 80년대고 90년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엉망이에요. 네, 맞죠. 근데 또 이제 뭐 오늘 윤석열 씨랑 한편 김건희 여사를 생각했을 때는 딱 그만한 수준을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다가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오늘 윤석열 씨와 한편 김건희 여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나라를 온통 말아먹는 수준에다가 전쟁이까지 계속 붙이는데 이런 나라에 어떻게 국제 행사를 유치하겠습니까, 그쵸? 혹시 사회자 언니는 젖잘싸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그쵸, 알죠. 졌지만 잘 싸웠다. 아이고, 요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요, 언론에서 막 젖잘싸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졌지만 잘 싸들어 다녔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통령은요 되게 그냥 무능하고 멍청한데 국민들은 그냥 아주 재치 있고 똑똑해요. 맞죠? 네, 맞네요. 자,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3번째 거부권인데요.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저도요 참 답답해요. 거부권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래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거래요. 되게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요. 용해인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거부권을 행사하자면 그에 합당한 이유나 이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씨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앞서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또 직접 이유를 설명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납득이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일단 설명은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요 직접 설명도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솔직히 더 열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의회 다수의 결정을 수시로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게 곧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땐 탄핵이 가까워지는 거를요 윤석열 씨가 어느 정도 느낀 것 같아요. 옛말에 동트기 전이 제일로 어둡다 그러잖아요. 탄핵 목전에서 어떻게든 자기 임기 늘려보려고 마지막 발악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시기를요 잘 싸워서 저희들이 진짜 지인의 권력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오늘 시민가요제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하나 하고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네. 제가요 준비는 안 했는데요 또 이게 기회를 주시니까 제일 유행하는 박미경의 2부의 경고를 한 소절만 다가 부르고 내려갈게요. 좋네요. 좋습니다. 같이 박자만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 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는 나에게는 더 이상 대통령은 없어. 난 널 그냥 끌어내릴 거야. 와우. 네. 감사해요. 오늘 캐릭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모창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선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나선아님 노래를 잘하셨구나. 다음에는 시민가요제로 출전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모금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기적같은 촛불이 계속 이어오고 있지요. 모금 시간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촛불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해 주십시오. 자, 모금은 계좌와 ARS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현장 안내 부스에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핑켓에 계좌가 적혀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요즘 매주 이제 모금이 그 쓰는 비용보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더 오랫동안 촛불을 그리고 윤석열 탄핵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우리가 이 촛불 광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 소식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에서 촛불행동을 검색하시면 촛불행동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 진보민주개혁 유튜브가 한 40여 개가 지금 촛불이 송출 중입니다. 네, 그 유튜버들 모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촛불행동 TV에서도 매주 촛불 소식을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진을 함께 하실 시민 나팔 부대원들은 오늘 행사 마지막에 거부 공동대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발언이 시작되면 부대 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행진을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진은요 짧게 진행됩니다. 시청에서 보신각까지 가서 보신각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진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꽃다운 목숨들 이젠 더 참을 수 없어. 더는 견딜 수 없어. 다시 거리에 서네. 못 버티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촛불대행진 시작 시간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촛불대행진 시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투표가 진행되거든요. QR코드 나가고 있나요? 자, 여러분 카메라 꺼내시고 QR을 찍어보십시오. 그러면 촛불행동TV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가 공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혹시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셔서 촛불행동TV를 들어가셔서 거기 상단 탭에 이렇게 옆으로 치우면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 거기에 들어가셔서 조금 내리면은 촛불 대행진 시작 시간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3,000명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고 3시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0명 정도는 투표를 해주셔야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표 보기는 3시, 4시, 5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시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3시가 있네요. 자, 4시가 좋다 하시는 분, 자 5시가 좋다 하시는 분, 5시가 제일 약한데? 네,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시간대를 결정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투표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투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혹시 촛불 나오시는 분들 혹은 시간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요 링크들을 보내서 함께 투표 독려해 주십시오. 요게 결정되면요 12월 전국 집중 때부터 그 시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 투표 해주셨죠 지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엄청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김건희가 디올, 샤넬 명품 선물을 받는 장면이 공개됐죠.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통령실에서 이건 해명을 반환 창고에 갖다 놨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반환 창고 너무너무 압수수색 해보고 싶더라고요. 안에 뭐 가득가득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 수사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을 보도해주신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님을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추운 날씨에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20개월 동안 준지하게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김건희 금품 수수인지 뇌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뇌물인지 금품 수수인지 받는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 순간적으로 뭐 한 달이나 보름 열흘 정도 이렇게 이슈 만들었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생각에 서울의 소리가 이 취재를 한 경위와 앞으로 대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중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김건희 오빠는 건설업자를 분단지로 쪼개서 만나고 있고 김건희도 저 대통령 영부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물인지 뇌물인지 받고 있다는 그런 정기태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이명수 기자와 추재영 목사가 둘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추재영 목사는 목사로서 통일운동하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인데 또 김건희와 양평이 고향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기왕 영부인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잘 해보라고 조언을 할 생각으로 김건희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정 목사도 김건희와 수많은 카톡을 주고받고 한두 번 만남으로서 판단한 결과 도저히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맡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결국 쉽게 말하면 몰카를 촬영하게 됐고 일각에서는 함정 취재를 했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함정 취재를 비판하지만 대한민국 저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함정 취재라는 용어조차 없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MBC를 사퇴하고 이 보도를 위해서 서울에 와서 방송을 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원래 MBC에서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MBC 데스크에서 거부당해가지고 사표를 내던지고 서울에 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의 소리니 이 취재에 같이 하신 분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감옥 걸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재가 진행돼서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대응은 저는 기필코 김건희를 사법 처리해서 저 동부구치소까지 이명박 보내듯이 결코 보내고 말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남동 김건희 집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며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걸 덮으려 하고 있지만 덮을 수 없는 국민의힘이 있죠.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이 김건희를 단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건희가 보토란에 서고 구속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을 박근혜를 감옥 보내듯이 우선 저희는 김건희부터 단죄해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서울에서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차량이 저 뒤에 극우단체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 음향을 완전 1대1로 싸우고 계신데요. 언제나 전선에서 싸우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하라. 국정농단 부정부패 김건희를 처벌하라. 네, 이번엔 마지막 발언입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 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5명의 의원이 답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최종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영 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이메일, 팩스,
문자로 발송했고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전체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질의서 수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춘천, 광주, 대전, 종로, 성북, 동대문 지역 지구 촛불행동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일주일간의 시간 여유를 더 줬고 12월 1일까지 최종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12월 1일 현재 7명의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한 의원은 민주당 박영순 의원, 강민정 의원, 김용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강인미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윤미향 의원입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며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인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특위 동조 행위와 일본 기업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행위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총선 전 탄핵 발의는 자칫 정치적 목적이 부각되어 탄핵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민정, 김영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윤미향 의원은 운동본부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며 탄핵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탄핵 발의에 동참을 밝혀주신 의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298명 중에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과 탄핵 발의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4명뿐입니다. 이것이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실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 주권과 안전, 평화가 망가져가고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이 모양입니다. 탄핵안 상정 자체로 이동관을 쫓아냈고 정치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성공시킨 야당이 검찰 독재의 수장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수찬 발의를 왜 머뭇거립니까?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합니까? 검찰과 조중동이 무섭습니까? 김건희가 무섭습니까? 국민은 모이지 않고 국회의원 뺐지만 아른거립니까? 우리는 이번 질의서 답변 결과를 보고 2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촛불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갑시다. 우리가 대안이 되고 국민이 권력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답변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촛불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고맙습니다. 네, 보고 잘 들으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탄핵 항쟁만이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게 확고해졌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속 구호를 외치고 조이건의 노래 부르고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해주겠습니다. 혈세 낭비, 국격 추락, 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자. 대국민 사기행각 윤석열 정권 응징하자.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
춤을 추리라 춤을 추리라 네, 다음 주 68차 촛불대행진은 5시 한남동 관저로 가겠습니다. 한남초등학교 앞 6교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5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진은 짧습니다. 종강역 보신각까지 행진하겠습니다. 행진 끝까지